안녕하세요, 이진유입니다. 여기가 용인 기흥구에 있는데요. 근무지가 잠실이었어서 통근까지 정말 적게 걸리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비가 오는 날이거나 제가 버스를 놓치거나 버스를 놓친다는 게 지나가는 버스를 놓치는 게 아니라 버스 자체가 만석이어서 버스를 보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 2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걸렸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퀵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개발했습니다. 일단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발라주는데요. 제가 쓰는 메이크업 베이스는 클레드보 메이크업 베이스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을 안 써요. 이걸로 먼저 메이크업 베이스를 깔아주면 굳이 파운데이션 안 써도 이렇게 투명한 피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수분이 부족한 지성형이어서 오히려 매트하게 화장하면 좀 더 얼굴이 뜨고 피부 결이 고른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잘 쓰는 템이어서 지금 이건 새 건데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는 거를 어떤 사람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사투리도 제가 엄청 노력해서 서울말을 쓰게 됐다는 거. 버스 안에서는 조그만한 손거울로 제 거울 보면서 화장을 합니다. 저는 총 인구가 2만 명도 안 되는 시골 마을에서 한 7살까지 지냈어요. 그래서 진짜 시골이었고, 저희 집이 큰아버지 집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집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사시는 집, 이렇게 세 집이 모여 살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원이 있었고, 정원이 되게 컸고 저희 집도 2층 집이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평화로운 느낌이 나지만 어린 시절 썰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어쨌든 제가 지방에서 컸고 완전 산소를 뛰어다니면서 놀았단 말이죠. 산소에서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할머니를 갖다 드리면 할머니가 그걸 구워주셨어요. 메뚜기가 여러분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골 산 사람들의 바이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 곤충을 먹어본 기억이 되게 많아요. 이 영양의 보고라는 말을 들으면서 커가지고 저는 거미도 먹어봤고, 하여튼 그렇게 시골에서 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창원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제가 한 7살? 이럴 때였죠.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간 기억이 없고, 그러니까 이사를 했었어야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언니가 유치원 다녔던 시절 사진들도 있고, 이렇게 목까지 이게 선크림과 동일한 같이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목에도 이렇게 저는 같이 발라줍니다. 어차피 저희가 파운데이션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다니는 언니가 너무 부러웠고, 저보다 먼저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거잖아요? 저는 그 언니를 기다리면서 늘 이제 막 밖에서 내다보고 언니가 빨리 왔으면 좋겠으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던 기억이 나요. 유치원을 가야 하는 시기에 유치원을 안 가고 못 가고 놀이터에서 맨날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모래성 만들고 했던 기억. 그 다음에 이 컨실러를 발라줍니다. 이 컨실러는 텐스 컨실러인데 저는 이 텐스 컨실러를 되게 잘 써요. 처음에는 이걸로만 화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텁텁한 느낌이 저는 좀 커서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톤업 크림을 깔아준 다음에, 톤업 크림만 깔아도 지금 제가 톤업된 느낌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컨실러로 잡티를 어느 정도 가려줍니다. 에어랑 피치 컬러를 쓰는데요. 에어는 하이라이트용으로, 피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얼굴에 너무 밝은 부분을 좀 죽여주는 역할로 발라줍니다. 그래서 언니가 학교 갔다 오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늘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가게 된 거죠. 초등학교를 갔어요. 저는 제 얼굴이 가로로 되게 넓은 편이고 세로로는 그렇게 긴 편이 아니어서 얼굴을 좀 길게 보이게 해주려고 인중이나 코나 턱을 많이 밝혀줘요. 메이크업 퍼프를 자그마한 지퍼백에 넣어 다녀요. 이걸로 두드려줍니다. 저는 진짜 누가 예전에 소개팅 나갔을 때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얼굴이 진짜 동그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얼굴이 너무 동그래요, 귀여워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동그랗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도 저한테 너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제가 그냥 타원형 얼굴이 아니라 정원의 얼굴이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냥 웃으면 더 얼굴이 더 동그래져요. 그래서 최대한 얼굴을 좀 길게 늘려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또 볼록 렌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입체감을 조금 줄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합니다.
뭐 그렇게 어쨌든 제가 되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수업이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경상남도 창원의 중앙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었고 그 학교가 폐교가 돼서 그 학교가 너무너무 오래된 학교였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저는 유치원도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가 보니까 그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촉박하잖아요. 폐교된 초등학교의 화장실이 어둡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 무서움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 귀신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였거든요. 이것도 뭐 다음에 좀 시간이 나면 제가 귀신 본썰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한글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얘네들은 가나다라 마바사를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국어 시간에 사전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대로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찾아서 바로 탁 펼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도 몰라서 이걸 찾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눈화장 해줄게요. 눈화장은 루나솔. 루나솔은 진짜 옛날부터 쓰던 건데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루나솔 제품을 면세점에서 사는 걸 보고 저도 한번 따라 샀다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 거의 한 7, 8년 쓰는 아이템입니다. 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되게 찰떡일 거예요. 핑크를 올리면 저같이 무쌍인 분들은 눈이 살짝 부어 보이는 느낌이 나긴 해요. 베이지 먼저 올리고 핑크를 올릴게요. 이게 억울한 거죠.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뭐 이걸 배우고 초등학교 들어오라고 하던지 선행 저는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되게 좋아하셨었고 할머니 손에 커서 할머니가 달력으로 저한테 1, 2, 3, 4, 5, 6, 7, 8, 9, 10 100까지는 알려주셨었고 시계 보는 법까지는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에 대한 의욕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리고 늘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던 거 보면 그냥 DNA인가 봐요. 남들보다 빨리 막 앞서 나가고 싶은 그런 조급함과 승부욕이 강했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 창원도 되게 지금이야 엄청 발전된 도시지만 그때는 엄청 시골이었거든요. 계획도시였고 사람들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제가 쉽게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적표 받는 것도 즐겨하고 시험을 즐겼어요. 그다음에 제일 브라운 색깔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제 눈이 살짝 처진 편인데 예전에는 이게 올라가게끔 고양이 눈매처럼 그렸었는데 그것보다 그냥 제가 생긴 거에 맞게끔 화장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빠의 사랑이 되게 고팠거든요, 제가. 근데 아빠가 제가 성적이 잘 나오면 엄청 저를 좋아하시고 저희 언니가 되게 예민한 식성인데 그날만큼은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러 가자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됐고 늘 반에서 1등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도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늘 반장을 하고 학생회장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특목고라는 붐이 옵니다. 저도 특목고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제 꿈이 마르시크에서 나오는 성적성 영양제. 이건 너무 유명해서 다들 많이 하시죠? 자사고, 외고, 특목고, 과학고 이런 붐이 불어. 저 너무 가고 싶은데 창원에 그런 특목고 준비반 이런 학원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이 없죠. 그래서 아빠한테 그래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나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고 과학고등학교를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수학이 조금 약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전교 4등이었어요.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근데 그 특목고 과고를 준비하는 반은 전 과목 그 차수가 전교 3등 안에 드는 친구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중학교 제가 3학년 때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늦은 거죠. 저는 한두 달이라도 좀 다녀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특목고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특목고를 가고 싶어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난 영어를 좋아하고 그때 제가 영어에 한참 푹 빠졌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외고를 가야겠다. 외고를 가서 외교관이 돼야지 하면서 외고 준비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외고 준비반에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영어를 또 너무 월등하게 다 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은 다 여름방학 때 어디든 어학연수를 다 갔다 온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엄청 열심히 해서 부산에 있는 부산국제고를 가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시험도 쳤어요.
근데 제가 1점 차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준비하던 막 네이버 카페 이런 곳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합격하고 저는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의 직장 문제로 부산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뉴질랜드에 갑자기 가자고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엄마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로 오라고 한다. 버스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안 하는데 집이니까 이런 식으로 속눈썹 고데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민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제가 망설였어요. 왜냐? 저는 이미 한국에서의 공부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영어 잘하는 친구들을 안 봤으면 또 몰라요. 근데 저는 이미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잘 공부하는지 알겠고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삶이 보장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살면 될지가 좀 그려졌거든요. 볼터치 해줄게요. 볼터치는 디어달리아 볼터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망설였어요. 그리고 아빠도 그렇고. 아빠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거기 가서. 그래서 뉴질랜드 이민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중학생 때 공부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못했을까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중학생 때는 반장도 하고 친구들이랑 엄청 많이 놀고 잘 놀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뭔가 고등학생이 되고 그 도시도 바뀌고 이러니까 내가 친하게 지낼 만한 몇 명의 친구들과만 되게 조용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생 때 학생회장 하면서 되게 선배들이 저한테 해코지 하거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뭐 학생회장이지? 이러면서 제 명찰에 침을 뱉고 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진짜 아무도 모르게 숨고만 싶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흰스 아이브로우로 눈썹도 그려줄 건데 이 밑에 애교살도 이해로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학교가 부산으로 바뀌고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조용하게 지내야겠다 해서 진짜 공부만 하고 지냈어요. 이제 파우더 마지막이에요. 벌써 마지막. 이거는 파우더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들고 다니기 쉬운 쬐끄만한 파우더로 이마랑 눈썹 근처만 좀 눌러줄 거예요. 나머지는 굳이 파우더 처리를 안 하는 게 전 더 좋더라고요. 그때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가 사립학교고 되게 공부를 잘 시키는 학교로 유명했거든요. 거기서 그냥 진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거기가 또 그 학교 자체가 학원 같은 거를 최대한 안 가는 걸 좋아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았어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아침 7시 연교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3년 고등학생 생활하면서 야자를 빼먹은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아파서 빠지는 거 말고 그게 제가 해본 유일한 일탈이에요. 다 했어요.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입술 남았어요. 입술은 제가 원래도 입술이 약간 빨간 편이어서 이 입술색을 죽여줍니다. 아까 썼던 이 메이크업 스펀지로 그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독서실에서 살았어요. 전교 60등에서 그러고 제가 바로 한 전교 20등?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전교 4등이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립학교에서는 전교 1등부터 7등까지만 앉을 수 있는 특별한 자습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과 7명, 문과 7명 이렇게 해서 총 14명만 쓰는 자습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전교 60등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독서실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60등 안에 못 들어오는 학생들은 원래 본인의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경쟁을 부추기는 것 같고 립은 디올의 립글로우 오일. 저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너무 좋아해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특별 자습실인가?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있던 친구들은 7명 중에 절반 정도는 저처럼 갑자기 등수를 올린 케이스고 전교 한 1등에서 3등 사이는 늘 똑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서 1등부터 7등은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안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수능이 망해버렸거든요. 그래도 전 재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토할 것 같이 공부를 했어서. 그래서 이제 정시 카드를 쓰는 날이 왔는데 정시 원서를 총 가군, 나군, 다군 3군데 쓸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단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요. 여기 아니다. 안 끝났나? 여기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눈썹 픽서로 눈썹을 한 올 한 올 그어 올려줍니다. 제가 그때는 재수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거를 부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리고 정시 카드 쓸 때도 제 점수에 맞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건데 제 점수에 맞는 학교가 부산대, 숙명여대, 건국대 이렇게 있었어요. 숙명여대를 제가 법학과를 썼었고
서강여대 법학과는 대기번호 2번에서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떨어지고 부산대는 전액장학금을 받았고 건국대에도 전액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는데 엄마가 부산대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산대는 불어 불문학과였어요, 심지어. 제가 고등학생 때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죽어도 서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을 택합니다. 어쨌든 전액장학금 받았고 이제 내가 성인인데 돈이야 어떻게든 과외든 뭐든 알바든 해서 내가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서울에 오게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